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과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길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지도 포함됩니다. 건강한 삶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꿈을 이루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은 곧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우리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부모님이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은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기 쉬운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유전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며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유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적절한 단백질과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과도한 설탕, 가공식품, 알코올 섭취는 건강을 해치고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적당한 운동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명상, 요가, 취미생활 등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친구나 가족과의 따뜻한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깨끗한 공기와 물, 안전한 생활 환경은 몸과 마음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오염된 환경에서의 생활은 질병의 위험을 높이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할머니 김영수는 올해로 99세가 되셨다. 그녀는 여전히 매우 건강하고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계신다. 매일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를 즐기신다. 몸이 불편할 법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힘차고 표정은 밝다. 할머니의 활기찬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늘 감탄과 영감을 준다. 김영순 할머니는 자신이 이렇게 오래 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질문에 항상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신다. 삶은 마음먹기에 달렸단다. 나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녀는 자신의 삶의 철학과 습관들을 아낌없이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할머니는 불교 철학을 삶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왔다.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오셨다. 그녀는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따라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시며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다. 또한 그녀는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법을 익혀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식습관 역시 할머니의 건강 비결 중 하나다. 그녀는 항상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식단에 포함시켰다. 특히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로 만든 반찬은 그녀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다. 반면 설탕, 소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철저히 피하셨다. 그녀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이 달라진단다라고 말씀하시며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녀의 하루 일과에서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충분한 물 섭취이다. 할머니는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며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물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이야기하셨다. 운동도 할머니의 건강 비결 중 하나였다. 김영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즐기셨다. 또한 가벼운 요가와 스트레칭으로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셨고 때로는 동네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셨다. 그녀는 몸을 움직이는 것은 생명을 움직이는 것과 같아. 운동은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줘라고 말씀하시며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할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그녀의 건강 비결 중 하나였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셨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김영순 할머니는 항상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셨고 동네 행사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큰 기쁨과 에너지를 준단다라고 말씀하시며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그녀의 건강 유지 비결 중 하나였다. 할머니는 매년 병원을 방문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접종도 빠짐없이 맞으셨다. 그녀는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해.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라고 말씀하시며 예방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다. 무엇보다도 김영순 할머니의 긍정적인 태도와 삶에 대한 열정은 그녀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고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셨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삶에 활력을 준다고 믿으셨다.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삶의 지혜로 가득합니다. 그녀의 99년 인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몸소 보여준 기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강조한 긍정적인 마음가짐,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할머니는 삶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씀으로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영순 할머니처럼 매일 작은 행복을 찾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녀의 식습관은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설탕, 소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운동 역시 그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과 가벼운 요가, 그리고 때로는 수영까지
그녀는 다양한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녀의 운동은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준다는 말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녀의 건강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동네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녀에게 큰 기쁨과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영순 할머니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매년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접종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이는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고 미리미리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삶의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그녀의 철학과 습관들은 우리의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할머니의 지혜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께서는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이나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글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또한 저희 채널에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김영순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가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